선생님, 제가 똑같은 시간에 공부했는데 점수가 한 20점 더 나왔어요. 이런 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세상에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니?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한 거죠? 하고 이제 들여다보면은 완전 네.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요 네 가지 키워드 안에 들어가 있군요. 네, 맞아요. 수면부터 가볼까요? 수면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낮 동안에 공부를 하면 그게 밤에 잘 때 저장이 돼요. 이제 요거는 잘 많이 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걸 잘 저장하고 싶으면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을 잘 잘 때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인 거예요. 네, 그거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맞아요. 그때 뇌에서 낮 동안에 썼던 독소들도 다 빠지고 그리고 이제 뇌에서 기억을 저장할 때 이제 해마가 막 작동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이 활성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간을 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시간 공부한 거를 100% 내가 오롯이 다 내 걸로 가져갈 수 있는 거. 근데 만약에 10시부터 2시 사이에서 한 2시간만 잔다. 그 반밖에 못 잔다. 네네. 그러면 실제로 효율이 좀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잠이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예, 근데 잠은 사실 유전적으로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정해진. 유전이었어요? 네. 제가 네. 어떻게 이런 걸 잘할까요? 제가 잠이 너무 많은 저도 거예요. 많거든요. 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막 네. 사당오락 이런 얘기 들으면서 컸던 세대라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공부를 안 하는 되게 불성실한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커서 그래서 근데 정말 그런 거야? 이러면서 제가 색채 시계를 연구하는 실험실에서도 이제 그 석사를 받았는데 네.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수면 패턴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잠을 많이 자야 되는 친구들은 잠을 이제 잘 자야 되는데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시 공부를 하려면은 내 수면 패턴에 맞게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질적으로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10시부터 자고 한 새벽에 5시쯤 일어나서 그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네. 궁금한 거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가요? 왜냐면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네, 이런 네, 얘기 네, 많이 맞아요. 말씀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으로 이제 집중이 더 잘 되고 내가 더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같은 종이잖아요. 네네. 같은 종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생체식의 사이클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사실 밤 10시부터 2시까지 자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굉장히 효율적인 패턴은 맞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예를 들어 선생님처럼 네네. 나는 저녁형 인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하는 과목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더 집중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과목을 저녁 시간에 하고 아. 네, 오히려 좀 집중이 잘 안 될 때 좀 덜 집중해도 되는 과목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아, 네. 이거 꿀팁이네요. 네,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해가 떠 있는 시간, 해가 졌을 때 몇 시간 이후에 이제 졸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사람들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는 그렇게 기본적인 어떤 아주 기본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천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학원에서 너무 늦게 온다거나 그렇죠. 네, 아빠가 또 늦게 오시는 맞아요, 가정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실천은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만약 이런 걸 원하시면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료를 좀 드린다거나 네네. 아니면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자료들도 네.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추후에 저희 이제 바다별 에듀에서요 이제 전문가 특강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내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인데 네. 자, 운동을 하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운동을 학습해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이거를 알면은 운동에 대한 동기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운동해야 돼 이러면 애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전 국민이 대동단결하는 걸 봅니다. 그게 뭐냐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요만한 초등학생부터 아주 나이 든 어르신까지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 국민의 변명거리죠. 네, 네, 네. 시간이 없어. 네. 막. 네. 그러면 제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집요하고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네. 우리 운동을 시간 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틈틈이 하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애들을 막 꼬시는데 네네. 왜 틈틈이 해야 되냐면 그 틈틈이 하는 게 또 맞고요. 네. 운동은 강도보다 빈도예요. 공부할 때 있어서는. 아, 그렇구나. 네, 효과가. 그래서 게다가 운동은 언제 하면 좋냐? 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운동 언제 하시죠? 아침? 보통? 어머, 역시 전문가셔서 잘 아시는데, 어. 근데 왜 아침에 해야 되냐면요. 네.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마치 컴퓨터 전원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컴퓨터를 켜듯이 운동을 하면 뇌가 깨어나요. 활성화되니까. 네. 근데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다 학교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뇌가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되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어떻게 아침에 운동을 시켜요? 아침에 그러니까 일어나서 학교 일어나기도 힘들고 애들이. 그래서 이제 애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학교를 갈 때 어떻게 가니? 이러면 대부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걸어가는 시간을 운동하는 시간으로 너무 일석이조.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제가 학교 갈 때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걸어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래 좋아. 그러면 다음부터는 걸어갈 때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아주 빠른 걸음으로 대신에 매우 안전하게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변화를 빨리 느끼는 친구들은 한 일주일만 해도 변화를 느껴요. 학교에서 수업이 막 집중이 잘 된다든지. 네, 그렇죠. 막,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 전문가들에게 이 코치 선생님들이나 상담 선생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운동을 꼭 시켜야 된다. 이제 그 설명할 때 뭐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줌으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네네. 근데 그렇죠.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이게 네. 옆에서 그걸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며칠 지나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야, 너네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러면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면 잘하는데 학교 갈 때 다 모여 뛰어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엽네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애들도 네. 엄마들만큼 그 이상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럼요. 진짜 속마음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되게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이제 또 강의를 많이 하는데 네네. 거기 이제 매우 열심히 하고 실제로 좀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요. 정말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네네네.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수업 듣기 전에 역시 뇌를 깨우겠다는 영재들이라서 완전히 네, 적용력이 네, 뭐.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애들한테 학원을 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지 말고 계단으로 올라가라. 그럼 이제 그거 과정 자체가 너의 뇌를 세팅하는 과정이다. 네, 막 엄청 혈액이 순환이 잘 되고 뇌에 에너지가 막 공급이 되고. 그렇구나. 네. 그럼 꼭 그런 유산소 운동이 아니더라도 그냥 근육 운동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된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근데 유산소 운동이 사실 훨씬 효과가 있긴 훨씬 해요. 더 효과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뇌에서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네. 뇌에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그 실제로 그 귀여운 바다에 사는 생명체처럼 생겼어요. 그 부위가. 네.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해마가 쪼그라드는 그러니까 뇌세포가 쪼그라드는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 부모님 되게 충격을 받으세요. 그렇구나.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쪼그라든 그 뇌 부위가 그냥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다시 뉴런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네. 저도 막 갑자기 눈이 번쩍. 네. 그리고 실제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네. 생각이 드네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해마의 부피가 커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마 부피가 커지는데 네. 운동을 해도 해마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런 원리를 설명해줘요. 그냥 단순히 운동을 해가 아니라 운동을 하면 공부하는데 필요한 너의 메모리가 커지는 거랑 똑같아. 이러면 애들이 정말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그 누가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운동을 이제 그래서 해봤고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고등학교에서 영교시 체육 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영교시 체육 시간을 해서 아이들이 1교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체육관에 다 모여서 1시간 동안 막 뭐 사이클을 한다든지 러닝머신을 한다든지 하고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학교가 그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 과학 분야에서 전 세계 1등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네. 와. 근데 이 공립고등학교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필수. 네, 자, 네, 맞아요. 너무 실질적인 좋은 네, 말씀이십니다. 맞아요. 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세 번째가 이제 일의 우선순위인데 일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그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일단 효율이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마음이 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떤 걸 할 수 있게 뭔가 잘 세팅을 해서 미리미리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그게 어려운 거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그 방법이 다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미리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미리 하는 5분은 나중에 너무 급할 때 하는 1시간과 맞먹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왜 그런지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원리로 설명을 하는데 뇌로 보면 너무 간단한 게요. 우리가 뭔가 수학 문제를 못 풀다가 갑자기 딱 풀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뇌에서 그냥 뉴런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원래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뉴런들이. 그러니까 우리 구구단 처음에 외울 때 이른이 뭐 이러면서 막 난리잖아요. 근데 이게 술술술술 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뉴런이 그 구구단을 외우는데 필요한 뉴런들 이렇게 연결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뉴런은 뭐죠? 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흘 뒤에 시험이다. 그래서 오늘 5분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뉴런에 자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뉴런이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리고 또 내일 5분을 했다? 그럼 계속 점점 자라서 이제 열흘이 지나면 뉴런이 형성이 된 건데 벼락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보가 들어갔지만 뉴런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보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 비효율적인 공부지. 시간은 들였는데 남지를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쪽 시험을 볼 때는 풀었어. 그런데 이제 돌아서면 잃어버리니까 나 영어에 소질이 없나 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를 잘 외우고 싶다. 그러면은 5분씩만 조금 더 일찍. 네. 그래서 그러니까 뉴런이 짧아도 미리 하면 맞아요. 효율이 훨씬 좋다. 네. 그래서 뉴런이 자랄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게 명료해진다는 거죠. 네네. 이게 이래서 도움이 되는구나. 근데 이런 경험들 다들 하셨을 거예요. 자전거 처음 타셨을 때 다들 막 자전거는 어떻게 타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운동신경이 있는 거야? 도저히 설 수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어느 순간 딱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뉴런들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딱 만드는 순간 이제 갑자기 안 되던 자전거가 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안 흐트러져요. 오랫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해도 이제 잘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잘 워킹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제 급하고 중요한 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이렇게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일을 분류를 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순서로 이 일을 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떤 순서로 해라라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당연히 처음에는 그 순서로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해야 될 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과도기를 거치면서 점점 이렇게 내가 그 일의 우선순위를 잘 짜서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보고가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는데 점수가 한 20점 더 나왔어요. 이런 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세상에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니?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한 거죠? 하고 이제 들여다보면은 그 일의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시간은 더 적게 들이면서 뉴런이 자랄 시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 벼락치기 할 때 너무 많이 하잖아. 근데 또 착각도 하잖아. 벼락치기 할 때 너무 내가 갑자기 집중도 너무 잘하는 거 같고 효율이 진짜 좋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착각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되게 뭐랄까 아주 가성비 떨어지는 공부인 거예요. 하고 버리는 공부.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내가 이거를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 갖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네, 맞아요. 어떻게 지도를 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진짜 정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시간만 그걸 할애해서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찍 자게 제일 첫 번째로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좀 일찍 자면은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좀 일찍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아침에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아직 한 달 남은 영어 시험을 위해서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이걸 굳이 뭐 지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네가 하루에 몇 분 정도는 거기 그 시간을 왜 쓸 수 있겠니라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뒤에 시험이 있어도 한 달 뒤에 한 그 칠 시험을 위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는 써도 괜찮을 것 같니라고 하면 애들 대부분 다 5분에서 10분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5분에서 10분이면 뭐.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요. 아침에 어떤 타이밍에 뭐 아침 먹기 전이라던가 뭐 아니면 학교 가기 직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그걸 그냥 해요. 그냥 뭐 이렇게 일단 처음에 작은 결단만 맞아요. 있으면 사실은 네네, 그렇게 네. 어렵지 않은 분량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원리 막 듣고 아 네네. 그렇구나 내가 이제 조금 시간을 들여도 잘할 수 있다고 이러면 맞아요. 되게 막 갑자기 의욕이 막 뿜뿜 맞아요,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갑자기 이래요. 선생님 저 그럼 한 30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거든요. 오. 그럼 제가 제일 하는 말이 진정을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30분을 목표했다가 실패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효율이 확 떨어지겠네요. 다시 시도하게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숨만 쉬어도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짜줘요. 1분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1분부터. 네, 아, 정말 네. 힘든 친구들은 1분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 심지어 이렇게 네. 말해요. 선생님, 제가 영어 단어 외우려고 책상 근처에는 갔는데요. 네. 또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돌아서 나왔어. 그랬더니 그것도 성공이라고. 네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잖아. 그 책상까지 갔잖아. 그것도 성공이라고. 이런 식으로 성공의 단계를 책만 펴도 책상에만 가도 그걸 공부하려고 알람만 맞춰도 이런 식으로 성공이라고 해요. 좀 세분화해서 네. 아이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네, 가장 네. 좋겠네요. 맞아요. 네.